1년 전 주가로 돌아온 우량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가가 1년 전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1번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제가 안 본 사이에 또 떨어졌어요. 나이키 빅테크도 아닌데 나이키가 지금 한 145불 정도 되는데요, 1년 전 가격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를 사시면 시간을 1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지금 워낙 금리 상승이니 겁을 많이 주고 있어서 힘들 수 있지만 나이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나이키가 코로나 때 40% 빠졌다가요 쭉 오르다가 작년 2021년 연초부터 불매 우려 때문에 6개월을 횡보했습니다. 중국에서 불매 운동한다는 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 화장실에 막 나이키 신발 넣고 불태우고 화형식 하는 거 보셨죠? 그때 이러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야, 불매 운동 아무 상관없잖아 이러니까 급등했다가 갑자기 또 이쪽에서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셧다운 이슈가 되면서 훅 빠집니다. 작년 가을에 베트남 최대 생산 공장 셧다운 되면서 문제가 나이키 신발의 절반이 여기서 나오니까 뭐야 베트남이 나이키에 영향을 미친다고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훅 우려가 있었다가 베트남 이슈 좀 가라앉나 했더니 올라갔어요. 근데 또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변이라 불리던 오미크론이 나오니까 17% 빠지면서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베트남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셧다운도 지속되고 한층 더 얹어가지고 중국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서 강경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나이키는 올해 그냥 돈 번 것 없이 그냥 쭉 1년 내내 횡보, 이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 기사가요, 지금 2월 4일날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거든요. 비상 걸렸어요. 그래서 텐진발 오미크론 확산해가지고 지금 무관용 정책, 이 말 무섭지 않아요? 무관용 정책, 예외는 없다 난리예요. 그래서 올림픽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제로 코로나 그냥 다 봉쇄해버리니까 제 아무리 나이키여도 지금 셧다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키 장기적으로 좋은 거 아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엉망일 것 같아 라면서 목표 주가를 잔뜩 내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나이키의 분기별 성장률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3월 18일날 나이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이너스인 건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연간 마이너스 30% 실적 박살난 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로 나이키가 장사를 너무 잘했거든요. 계속 성장하다가 여기 지금 기관들이 지금 이번 실적 발표는 완전 박살이야, 기대하지 마 이렇게 해서 완전 마이너스 20% 내려놨습니다. 나이키 혼자. 그 이후엔 다시 성장률이 17, 33, 50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케이 장기로 괜찮은데 단기로 기대하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 오히려 그러면은 나이키를 사놓을 기회 아닌가,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만 지금 좀 이런 우려가 껴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17% 정도 빠져 있습니다. 보통 조정 받을 때 코로나 때 40% 빠진 건 진짜 너무 역사적인 일이었고 보통 10%대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17% 빠져 있습니다. 1년 전 가격으로 돌아와 있고요. 지금 나이키 10년 수익률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정리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가리고 보면 빅테크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거의 매년 두 자리 성장. 작년에도 노잼이었다고 해도 20% 성장했고요. 2020년 41%. 나중에 먼 미래에는 어떤 구독자분이 이러실 거예요. 소목님, 코로나 때 나이키 실적 안 좋았는데 왜 40% 오른 거예요? 코로나 때 박살났다면서요. 근데 왜 이래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향후에도 성장이 15, 20%까지도 성장 가능하니까 전 괜찮다고 보는데 조금 재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번 주 기사 난 거 보셨어요? 영하 10도에 전국서 나이키 노숙 속출. 이거 옛날 게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키 골프 매장 앞에 텐트 쳐져 있습니다. 이번 목금 진짜 추웠는데 영하 10도. 여기 보시면 줄 서 있는 거에 익숙하실 거고 텐트 치고 있습니다. 와,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요, 이번 주 사진입니다. 13일. 농구 황제 조던 골프화. 이제 골프로 넘어갔더라고요. 나이키 골프 매장까지도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2030들이 한정판 조던 골프화 출시하니까 이게 사면 돈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발매 첫날 18만원이었는데 이미 45만원, 50만원에 올라와 있다면서요. 와, 이거 보면서 현실판 게임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가 따로 필요 없고 현실에서 막 전국 매장을 다 휩쓸고 다니는, 대구 매장 헬 파티 싸움 났음, 영등포 난리도 아님, 앞에서 싸움, 의정부 한 사람 뛰기 시작하면서 개판, 일산 솔드아웃, 전 매장이 난리가 났나봐요. 이 나이키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신발에 목숨 걸고 역주행까지.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픈런 넘어 좀비 때 런 난리. 이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사겠다고 지금 막 진짜 사고 날 것처럼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르신께서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골프 매장에 왜 뛰어가냐, 우리 딸 아들 세대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 신기한 광경이라며 웃어 보였다. 너무 놀라신 거죠. 이제 나이키 골프까지도 2030이 사러 오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사고 싶어서 안달인데 중국에서 셧다운 되고 베트남 셧다운 된다고 이 열기를 막을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기사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혹시 이 신발 아세요? 에어포스 1이라고 올해 40주년이거든요 근데 요금 인상했어요. 이유는 없어요. 40주년이니까 그냥 40주년 기념으로 요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덩달아서 조용히 에어맥스 90, 97도 슬쩍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 40주년을 맞아서 한정판 출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격 인상. 이거 보면서 나이키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저렇게 오픈
오픈런, 좀비 때 런을 하는 기업이다. 그런 제품을 가진 기업이다. 쭉 잘 팔리니까. 나이키 진짜 대단하잖아요. 40주년 맞아도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제품 거의 명품이 아닐까요? 명품? 실제로도 이번 주에 더 리얼리얼이라는 명품 판매 사이트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럭셔리, 명품 관련 리포트를 냈는데요. 가장 재판매가 잘 되는 브랜드도 1위가 나이키래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리세일, 재판매 잘 되는 1위가 나이키인데 2위가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제가 시계를 잘 모르지만 롤렉스가 유명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롤렉스가 잘 팔리는 그 값어치보다도 나이키가 2배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32%. 나이키도 그냥 신발 사놓으면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인플레이션 헤지가. 신발 사서 모아놓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야, 롤렉스의 2배라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고요. 브랜드 가치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야, 저 이 헤드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겠다. NFT. 이 메타버스 시장 열리면요. 지금은 나이키가 리셀할 때 수익을 직접적으로 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에서 신발 사서 제가 아는 분한테 되판다고 해서 나이키가 돈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NFT 시장이 열리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NFT 시장에서는 나이키 신발이 재판매될 때마다 나이키가 로열티 수익을 가져갑니다. 특허 수익을. 그래서 나이키가 지금 그렇게 달려드는 거래요. 이 디지털 정품 인증 이 마크를 딱 달아주면 사람들이 사러 달려들 거니까 이것도 추가 수익이죠. 추가 수익. 기본적으로 신발 팔리는 건 덤이고 메타버스 시장 열려도 덤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특히 요금 올려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제품 만드는 회사 요걸 주의 깊게 보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이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신발 수요. 참고로 나이키는 사실상 신발 회사입니다. 매출의 60%가 신발입니다. 30%가 옷이고요. 그러니까 신발 수요가 거의 나이키 실적을 결정하는데요. 신발 수요 견고하고 요금 인상한 거 보셨죠? 인플레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직접 판매 이것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먹거리. 지금 리세일 시장 엄청 커지면서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향후에 메타버스 열리면 로열티 수익 따박따박. 이게 IP죠. IP. 지적재산권. 참 부럽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포스 이런 잘 만들어 놓은 신발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것도 잘하고 신규 먹거리도 좋은데 지금 생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못 팔고 있는 거죠. 베트남 셧다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무관용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이키가 중국 매출도 되게 큰데 지금 조금 그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감당 가능한 악재 아닌가, 정말 우려할 만한 악재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빠졌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쭉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1년 전 가격인 건 맞으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시를 들어놨지만 올해는 제가 수량을 늘릴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저는 소비재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비재에서는 나이키가 제일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배당도 주고 경쟁자도 잘 없고 그렇죠. 제가 나이키 주변에 물어보니까 진짜 아디다스보다도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요즘 신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자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엄청난 경쟁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소비재가 아닌가 싶어서 소비재에서는 제일 그냥 마음 편한 주식 같아요. 마음 편한 주식.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넷플릭스도 1년 전으로 돌아온 거 아세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전 넷플릭스는 들고 있진 않은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 난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그것도 고점 대비 25%나 하락했습니다. 벌써 올해 수익률이 거의 최악이에요. 마이너스 12%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성장주라서 금리 상승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얘도 중장기로 성장 예상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저기 보시면 넷플릭스도 지금 1년이 뭐예요? 지금 1년 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2020년 7월 가격이에요. 와, 1년 반인가요? 거의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고요. 보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넷플릭스는 좀 단기적으로도 코로나 모멘텀 수혜도 끝났고 금리 상승에 최악인 피해주고 지금 디즈니, 넷플릭스, 아마존부터 해서 OTT 전 세계적으로 경쟁 심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투자가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승자 독식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독과점을 하겠죠. 넷플릭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럴 때 점점 싸게 줍줍 해놓으시는 거고, 아유 별로예요 하시면 이제 이런 건 그냥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해보면은 이번 주 이 기사 나와서 야, 넷플릭스 미국 캐나다에서 요금 또 인상했거든요. 1년 만에 스탠다드 요금 기준으로 2011년부터 매 2년마다 요금을 올렸습니다. 13년부터 7.99에서 8.99, 9.99, 10불, 12불, 13불, 또 내년 초부터 15불 넘어가는 거죠. 매 2년마다 평균 15%씩 쭉쭉 늘립니다, 요금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는 장 꽉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 캐나다가 절반이고 요금도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금 올린 거죠.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독자 수 늘어나는 폭이 이제 조금 둔화되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수익을 늘리는 거죠. 왜냐면 정반대로 인도에서는 얼마 전에 요금을 확 낮췄거든요. 원래 인도에서 요금이 한 9,000원 정도 됐는데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3,000원. 원래
넷플릭스는 우리는 할인 안 해요 이랬는데 60%나 깎아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넷플릭스도 새로운 가입자 가장 중요하게 확보할 곳이 인도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2억 명인데 다음 1억 명은 무조건 인도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지금 영 안 됩니다. 인도에서는 디즈니가 확실히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 구독자는 500만에 불과합니다. 이게 잘 안 늘어난대요. 넷플릭스가 고전하고 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요금을 만만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돌아오는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의 시작인데요. 이때 넷플릭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미리 연막 작전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구독자 수 증가가 좀 약할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는 그래서 요금 인상해 놓은 거야. 다음에 잘할게 라고 살짝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놓은 것 같기도 해요. 급하게 발표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요금 인상한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약간 이번 실적이 조금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당분간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 진짜 오징어 게임 나오고 무슨 날아갈 것처럼 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습니다.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더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참 이게 미디어 기업은 힘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박을 쳐야 된다는 게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열광할 만한 게 계속 나오기가 힘드니까 제가 엔터 기업 투자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드라마 영화를 매번 대박 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년 전 주가로 돌아와서 노잼주가 돼버렸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고성장주 빅테크 투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보잉도 다른 의미로 1년 전 주가로 돌아왔어요. 보잉은 회복해서 1년 전 주가거든요. 지금 보잉이 52주 고점 대비로는 20% 빠져 있는데 여기 보이지도 않는 최고점이 450불이거든요. 445불. 지금 225불인데요. 역사적 고점에서는 아직도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근데 보잉이 지금 악재가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반응이 약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금리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보잉 최대 악재가 두 가지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일의 원인이 됐던 737 맥스라는 기종 운항 금지가 있었고 항공기 수요 이건 코로나죠. 그러니까 추락 사고와 코로나가 최대 악재였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심리가 최악이고 무관심 구간이라서 지금 사자 이런 말은 아니고 한번 조금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딱 1년 전 주가로 이제 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악재였던 737 맥스 이거 3년 만에 중국에서도 풀어줬거든요. 이번 주 기사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승객은 안 태웠지만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요 사건이 있었던 737 맥스가 중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13개 항공사가 거의 100대에 달하는 737 맥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2018년 추락사고와 2019년 추락사고 두 건 때문에 중국이 제일 먼저 운항 정지해버렸죠. 근데 지금 그거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풀어줬습니다. 이미 풀어줬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비행도 했어요. 요게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람들은 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아직 긴가민가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그 사건 당사자 인도네시아 이게 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 항공사인데 라이온 에어에서 추락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인도네시아 항공사도 운항 허용했고요. 이미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이런 항공사들도 다 허용을 다시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항공사 하면은 엄청 큰 회사들 많잖아요. 대한항공 진에어도 올해 4분기면 다 수십 대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시점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잉 입장에서는 주문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주가는 아직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리포트가 이번 주 딱 나왔더라고요. 느낌이 그런가 했는데 리포트에서도 최악은 지났다. 딱 2020년까지는 취소가 더 많았는데 2021년부터는 신규 발주가 더 많아져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데 무슨 보잉이냐. 근데 실제로 여객 수요 회복은 더디대요. 아직도 2019년만큼보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여행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여객들은 수요 회복이 더딘 게 맞는데 항공기 주문이 먼저 나오고 있대요. 지금 19년보다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확실하게 돌아서서 에어버스 보잉이 주문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1월부터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증권 리포트에서도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리오프닝 기대감이 낮대요. 오히려 지금 진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데 모두가 믿지 못하면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래요. 저 이 말이 너무 공감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써있는데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리오프닝 검색 건수가 안 올라간대요.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죠. 야 오미크론 다음 거 나와봐. 이제 또 다음 변이 바이러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지친 거죠. 이제 야 리오프닝 안 믿어.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모두가 믿지 못해요. 이 리포트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리오프닝 이제 진짜 기회인데 사람들이 정작 심리가 완전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주식시장에는 심리도 영향을 미치니까 호재가 있어도 근데 정작 기관들은 지금 조용히 보잉 예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월 26일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이게 이번 1월달 나올 실적 예상치인데 실적이 전년 대비 100% 올라갈 걸로 예상치를 스멀스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에 보잉 1월 26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이때 이제 흑자 전환 못 해주면 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고 잘 나와주면 막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진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게 위로 갈 것이냐 다시 또 진짜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냐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심리도 최악 무관심 구간 돌입했습니다. 뉴스도 안 나고요. 뉴스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노잼주가 된 우량주 3개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에서는 나이키 거의 17% 빠져 있고요. 넷플릭스 25%. 와, 뭐 코로나 때처럼 빠지려고 그러는지 혼자 엄청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에서는 보잉 말씀드렸어요. 항공주도 좋겠지만 보잉도 뭐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리오프닝 쪽에 에너지, 원자재 이런 쪽이 신고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좀 가치주 리오프닝 쪽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